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 남북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라고 그랬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한다는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으면은 서로 서울이나 평양에 서로 교차 설치하든지 아니면 판문점처럼 중간지대에 걸쳐놓는 게 맞는데 북한에다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게 이게 참 외교 관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이게 별 지적 없이 지금까지 넘어갔습니다. 국내 언론도 이 부분을 별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다, 아니면 평화, 민족, 교류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외교적 관례 무시해도 된다.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다. 우리 민족끼리다. 민족 공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역시 미국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이달 중에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측이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강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 인터뷰로 익명으로 고위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상당히 강한 의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 전력, 건설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개성연락사무소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해야 한다.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다. 대북 제재와 규제는 외교적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한국 측의 전력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5일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며칠 후면은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미국의 이런 강한 브레이크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연락사무소를 두면 안 되죠. 뭐 간단합니다. 우선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기도 하고 더구나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은 교전 상대국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이거죠. 적진에다가 인질을 상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인질입니다. 인질. 거기 근무 인원이 뭐 1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항상 적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을 인질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 상대가 되고 공평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저 개성 파주에다가 북한 사무소를 하나 두고 그게 근무를 하도록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이런 굴욕적인 합의를 해놓고 이것을 평화니 교류니 민족적 화해니 민족 대단결이니 하고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위장평화쇼죠. 위장평화쇼. 이건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거기 주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자 공급을 한다면서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게 과연 다시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걱정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과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또는 추적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감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걱정되는 것은 이 공동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으로 봐가지고 김일성을 흠모했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 중에서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연락사무소가 대한민국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한 심부름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국과 미국 이간질이죠. 바로 이런 갈등을 부르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이것으로 해서 지금 갈등을 부르는 거, 이거 이미 성공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미 성공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둔다는 거, 또 개성공단 안에 둔다는 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을 재개를 한다는 상징성도 있는 거죠.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부지 안에다가 왜 이런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일종의 수면제 용어입니다. 수면제입니다. 야,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사무소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선동용이죠. 지금 남북 관계는 지금 또 동물원 상봉 비슷한 그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상징 조작이 남북 관계를 선도를 하고 남북 관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보여주기 선전은 동물의 몸에 비유하면 꼬리여야 합니다. 꼬리에 그냥 따라와 다녀야지, 몸통은 경제, 안보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꼬리를 크게 흔들어 가지고 몸이 흔들리는 그런 꼴을 지금 남북 관계의 정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포옹했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았습니까? 이산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울고 한다고 해서 그 이산 가족이 같이 살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만나고 나서 편지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한 번 만나고는 또 영원한 생이별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인권 참사입니다. 또 다른 반인륜적인 상봉을 지금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쇼로서 하고 있습니다. 쇼. 그 쇼의 목적은 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주도하는, 김정은이가 주도하는 올해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쇼의 핵심은 결국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미국이 북한을 겁주고 있는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 부지에 들어갈 남북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비핵화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미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남북관계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 국내의 정책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기준 하나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김정은이 좋아할 일은 골라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골라서 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적을 향해서 이런 짓을 하면은 결국 적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불리하게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개성공단 내의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 여기 남북 연락사무소라면은 어떻게 개성공단에 있어서 남북 연락이 됩니까?
개성공단 안에 있으면 북과 북만 연락이 되죠. 어떻게 이게 남쪽하고 연락이 됩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는 중간지대에 있든지 서로 교차해서 설치하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수학까지도 부인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잇따라 폐쇄하면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까지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환경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인류적 정책입니다. 미국이 견제를 하지 않더라도 남북 공동사무소의 개성공단 내 설치는 이 정부가 이제 취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